네, 안녕하십니까. 봉장입니다. 제가 정신을 안 먹어가지고, 잠깐, 또, 팀원들이, 간식을 사와서 먹고 갑니다. 예. 강행을 했더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간식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금요일 우리가 대응을 한 종목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복귀를 해보자는 거죠. 복귀를 해야 앞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코닉 때문에 맥신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죠? 근데 목요일은 어떻게 했어요? 목요일에 움직임을 이래 보니까 코닉이 이유 없이 급등을 했어요. 사실은 그죠? 이유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여름산, 뒤산에 신라대에 올라갔더니 이런 모를 나무들이, 풀들이 무성하더라. 그러니까 식물학자가 보면 뭐래요? 이름이 왜 없어? 이름을 왜 몰라? 지가 무식한 거지. 그죠? 제가 모르면 이름 없는 나무고 풀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코닉 오토메이션이 처음에 확 급등했을 때는 제가 모르겠다 그랬죠.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자. 그러고 나서 이래 쭉 상한가 가득고 급등한 종목들을 이래 훑어보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대충 감을 잡는 거야. 얘들 이 공통점이 뭐지?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쭉 훑어보고 맥신이구나. 그러면 얘가 파급력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저도 모르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요즘 호실적 확 발표해도 주가가 오히려 확 폭락하는 종목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그죠? 금요일 아침에 지켜보자 했잖아요. 그래 쭉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죠? 코닉도 아침부터 상가 근접해가 확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인테크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매매를 해본 종목이죠. 왜? 얘도 스펙 출신이거든요. 스펙은 그죠? 제가 보험사 하면서 항상 그냥 묻어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코닉도 스펙 출신이고, 나인테크도 아마 교보 7호였을 거예요. 교보 7호 아마 맞는 것 같네요. 그 스펙 출신이고, 그래서 나인테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인테크도 예전에 매매를 해봤고 잘 알고, 나인테크도 보면요, 얘도 보면 맥신 관련해가지고요, 어떤 국책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인테크도 이제 엮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직임 보니까 휴비스라는 종목, 얘도 보면요, 이제 고분자 나노 복합재를 해가지고요. 결국 아까 처음에 2부에서 말씀드린 항공기에서 어떤 그라파이트 이런 거 쓰이고, 그라파이트에다가 구리 이런 메쉬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측정을 해서 소재를 만든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요, 휴비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분자 나노 복합재 이 관련된 어떤 특허 기술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는 거죠. 코닉, 나인테크, 휴비스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확산이 되구나. 이게 테마가 되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상가까지 근접해가 치고 나가니까 어떡해요? 치고 나가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상가까지 들어갔으니까 시장은 이제는 2등을 찾는다. 그게 시장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2등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맥신은 그죠? 기본적으로 전해금속 13족 계열, 탄소, 질소, 이게 레시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종목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죠? 동일기원, 상신전자를 사놓고 기다려보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 전자파, 그죠? 우리 유해 전자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 차단, 그러니까 EMI 필터라 그러죠.
전자파 차단 EMI 필터, 이게 어떤 계속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EMI 필터 만드는데도 결국은요, 그 어떤 백신 이런 기술이 응용이 돼요. 아주 미세한 필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이런 부분은 심심한 마음없이 거론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실적이 나쁘면 안 돼요. 실적 나쁜 거 샀다가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EMI 필터, 그 다음에 시장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면 안 돼. 바닥에 있고 가볍고 적당히 이익을 내는 회사. 그럼 막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동일기업, 상신전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사놓고 기다려보자.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이 급등, 동일기업 급등, 뭐 상신전자 급등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PJ전자가 갑자기 또 확 치고 나가죠. PJ전자도 결국 EMI 필터나 이런 게 연관되는 OEM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코니, 뭐 나인테크, 휴비스가 상한가 갔다 무너지고 막 하면 손대면 안 되죠. 테마라는 건 항상 그래요. 1등이 견고하게 탁 버텨줬을 때 시장은 2등을 찾는 거예요. 또 2등이 급등이 나오면 또 시장은 3등을 찾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은 뭐다? 결국은요, 이 레시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동일기업, 상신전자, 막 PJ전자 이런 것들이 확 올랐어. 그 다음에는 뭐가 올랐죠? 우리 들고 있었잖아요. 태경산업. 태경산업은 왜 갑자기 올랐어요? 태경산업은요, 뭐 태경 BK는 태경산업이 오르니까 베니스의 상인 설명해 주셨잖아요. 태경산업이 오르니까 뭐야? 하고 등달아서 올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경산업이 맞다. 태경산업은 뭐 카바이드 이런 어떤 소재를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카바이드도 결국 뭐다? 결국은요, 이 원소 주기율표 보면 이런 게 다 나오는 이런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움직였어요? 앞전에 그죠? 드렉셀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 연구를 했는데 뭐다? 이 레시피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실험한 거는 뭐다? 티타늄, 알루미늄, 탄소. 시장에서는요, 지금 티타늄 하면, 티타늄은 현존하는 금속 중에서 최고 단단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티타늄은 현존하는 금속 중에 가장 얇은 물질이에요. 단단한 물질. 그러니까 주로 전투기 아니면 어떤 비행기의 어떤 뼈대, 골격, 엄청나게 외압, 힘을 많이 받는 이런 데 사용돼요. 우리 심해 잠수정 막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심해 막 4,000m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나 막 압력을 막 기압을 세게 받겠어요. 한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견디내려고 하면 아니면 막 깡통처럼 쫙 찌그러지겠죠. 이걸 견디려고 하면 엄청난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공기도 그래서 티타늄을 막 쓰는 거예요. 전투기에도 쓰고. 카바이드는 뭐냐면요. 티타늄이란 것도 만들면 그 티타늄을 가공을 하고 막 뭔가를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티타늄에 현존한 최고로 단단한 물질인데 이 어떤 티타늄을 구멍을 뚫어야 돼요. 드릴이란 걸로. 그러면 티타늄을 구멍을 뚫을 때 카바이드 드릴이란 걸 써요. 카바이드를 이용을 해서 티타늄을 또 쓰는 거죠. 그만큼 야물고 단단한 물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경산업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경동 인베스트먼트, 뭐야? 티타늄 광산. 그죠? 그것 때문에 초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티타늄 하면 경동 인베스트가 바로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동 인베스트가 티타늄 가벼운 종목이죠. 그죠? 물량이 얼마 없는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상가 가버리는 거예요. 왜? 결국은 왜 얘가 엮이는데 맥신이 뭔 줄도 모르겠고 경동 인베스트가 왜 엮인 줄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드렉셀 대학 연구진이 테스트를 한 게 TI3AL C2 요거라고 티타늄이 들어가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테마라는 게 원래 그래요.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야? 공부를 하고 맥신이라는 걸 미리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거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에도 많아요. 이 외에도 막 몇 가지가 막 시장에 그냥 갖다 붙이면 먹히 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든 걸 다 잡아낼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종목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종목, 그나마 올란 것도 없고 바닥에서 놀고 안전하다 싶으니까 맥신으로 안 욕해도 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다 보니까 그죠? 확 팔고 수익이 좋았죠. 근데 코닉 같은 경우는 1등으로 움직였잖아요. 1등으로 움직였고 누가 뭐래도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래도 맥신 하면 그냥 최경철 교수 1인자거든요. 그런데 최경철 교수가 코닉하고 사회이사로 있었고 엮기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취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닉은 사가가 문 닫고 꿋꿋하게 버틴 거고. 그러니까 그래요. 만일 상가가 무너지면 팔아야 된다. 시장가를 바로 던져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1등은 쉽게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뭐다? 동일기현이나 뭐 상신이나 PJ나 뭐 태경도 그렇고 이런 건 뭐다? 그냥 한 달이 건너거든요. 어찌 보면 어거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급등 나오니까 다 정리하고 갑시다.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 그러니까 욕심은 항상 하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거지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래핀, 탄소라는 것도요. 이 어떤 테마가 이래 불면요. 어거지로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 탄소라는 것도 그죠? 뭐 따지고 보면 그래핀이 테마가 불 때도요. 그때도 그랬어요. 탄소의 어떤 동소체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핀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흑연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나노 튜브 아니면 그 플루렌 또 김 PD님이 제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죠? 다 같은 거예요. 탄소 동소체죠. 그런 식으로 시장은요. 뭐 하나가 이슈가 되면 그래핀이 이슈가 되면 나머지 생산하는 회사들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테마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엮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또 태경산업이나 PJ전자는 그동안 샀다가 뭐 야금야금 샀다가 뭐 장이 나쁘고 막 2차전지 초전도체 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물려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백신 테마가 불고 운이 좋아서 팔아먹은 거고 동일기현이나 상신전자는 백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거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최경철이라는 이 교수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걸 아니까 이거는 상한가를 가도 그죠? 안 무너지면 버티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스토리를 알고 있고 백신이 뭔지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막연히 차트만 꺼놨고 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요? 그걸 알아야 공부를 해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 그죠? 그래핀이라는 거는요, 흔히, 그래핀이라는 거는 그전에요, 이슈가 많이 됐죠. 다니다 보니까 그래핀이라는 거, 이 탄소 섬유는요, 어떤 대표적으로 보면요,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는 대표적인, 그죠? 금속이죠. 그러면 구리보다도요, 이 그래핀이라는 것은 구리보다 전도성이 한 100배 정도 더 좋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자로 잘 쓰이는 알려진 실리콘. 이 실리콘의 특징은 전자 이동이 용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쓰이겠죠.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이 한 100배 정도 더 좋아요. 그래핀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셀이죠, 셀. 강철. 이 강철보다도요, 한 200배 정도 강도가 더 세요. 그리고 열 전도성, 그러니까 열이 전달된 열 전도성,
열 전도성이 가장 좋은 현존하는 물질 중에 열 전도성이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열 전도성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열 전도성이 좋은 게 그래핀이에요. 근데 이 그래핀과, 그죠? 이 그래핀과 어떤 전이금속과 이 새로운 금속이 혼합이 되면 맥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핀보다 훨씬 더 기능성, 더 나아진 거죠. 그래핀은요, 그래핀은 그냥 소주라 생각하면 돼요, 소주. 그래핀은 그냥 소주다. 그런데 맥신은 뭐냐? 그 소주에다가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되는 거죠. 좋냐? 우리 오늘 그 팀원 그 한 친구가 같이 와가 있는데 맨날 재미없다고 밖에 나가 있는데 소맥 이야기하니까 잡을다가 눈이 번쩍 뜨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핀은 소주다. 그죠? 그런데 맥시는 뭐냐? 소주에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되고 소주에 막걸리를 섞으면 그죠? 소주에 사이다를 섞으면 소주에 뭐 과일을 섞으면 무지하게 그냥 뭘 섞느냐에 따라서 다 술이 되죠. 맥시는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핀은 소주다, 소주. 그런데 맥시는 칵테일 섞으면 된다. 뭘? A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여기를 어떻게 혼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을 내는 거죠. 소맥이 될 수도 있고 소사가 될 수도 있고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다른 술이 된다. 그래서 맥신이 대량 생산만 할 수 있으면 산업계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초전도체는 진실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 맥신이란 거는 그 전부터 계속 쓰여왔거든요. 쓰여왔지만 너무 비싸. 대량 생산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항공기 구조물이나 일부에서만 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 대량 생산만 된다면 응용 분야는 다양하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핀이 그죠? 구리보다 실리콘보다 강철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는데 그 그래핀에 또 다른 기능성 첨가제를 더 넣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얘가 물론요 100% 테마로 형성돼서 얼마만큼 막 뻗어나갈 줄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월요일 또 우리가 시장을 지켜봐야죠. 지켜보고요. 코니, 나인테크, 휴비스, 경동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 상한가 간 애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연상을 찍고 세계 막 달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기나 상신, PJ 이런 걸 한번 팔아먹고 나왔으니까 이건 다시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왜? 털리다 이거 있잖아요. 족보가 레벨이 틀리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시장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테마를 움직일 때 굳이 설명하면요. 이게 붕어빵이에요, 붕어. 붕어 같아요. 붕어빵인데 이 붕어빵이 맥신 테마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붕어빵 테마가 시장에서 갑자기 확 치고 나왔어요.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밀가루죠, 밀가루. 두 번째는 팥.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팥은 푹 상한가 갖고 문 닫고 없는 거예요. 그게 코니고토, 나인테크, 휴비스 이런 개념이라 보면 되겠죠. 그런데 또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붕어빵을 만들 때 이 붕어빵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틀을 뭘로 만드는데? 티타늄으로 만들어. 그러면 경동 인베스트 상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빡 상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그래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럼 이 붕어빵을 만들 때 이 틀에 붕어빵이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달라붙지 말라고 식용유를 틀에다가 이래 바르잖아. 그러면 얘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기원, 상신, 전자, PJ 이런 게 오르륵 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식용유는 이거 발라봐야 얼마나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한가도 못 가고 훅 급등했다가 거기서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시장은 짝퉁을 만들어내요. 맥신이나 이런 한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요. 찌라시가 돌아요. 짝퉁을 돌아요. 어떤 게? 야, 붕어빵이잖아. 붕어빵이니까 당연히 붕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수산주 아니야? 동문수산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붕어 키우는데 어딨어? 그 신랑 어떤 수산주나 이런 게 막 확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테마예요. 근데 이거 붕어빵이라고 붕어 만드는 해서 샀다가는 낭패보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어거지를 써요. 근데 그런 걸 말려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실 게임을 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시장은 끝없이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이라고 붕어 샀다가 낭패 본다 그랬죠. 그러면 만일요, 코니, 나인테크, 휴비스 이런 것들이 또 연상을 하고 막 어떤 초전도들 같이 이런 강풍이 분다. 이래 되면 아직 안 올란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하다 봐요. 네? 빗 맞아도 손해는 안 볼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는 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그거는 시장만 알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상상을 하고 찾는 방법은요,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 기술을 본다. 맥신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금속 표면을 특수 불화수소나 염화수소 등으로 표면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제작 공정이다. 그래 되면 시장의 반응 생각하는 거죠. 금속은 티타늄도 오르고 탄소도 오르고 뭐가 다 거론이 됐으니까. 그러면 특수 불화수소, 염화수소 이것도 반응을 일으켜 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 불화수소나 염화수소 이런 걸 만드는 회사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맥신을 만들 때는 아주 고순도 또 불화수소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순도 불화수소 만드는 회사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금속 표면을 표면 처리를 한다. 표면 처리를 한다.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표면 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죠? 금속 표면을요, 이 표면 처리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플라즈마, 화학 증착법이란 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죠? 저 분야, 맥신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래서? 최경철 교수. 근데 요즘은 기술 업계에서 최씨가 되신가 봐요. 그죠? 최동식. 초전도체 선구자죠. 최동식 교수. 맥신, 최경철 교수. 제가 만약 세력이라면요, 어거지 쓰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잖아요. 파평윤 씨라고 막 급등 띄우고 하듯이. 최씨. 하면 해주 최씨네? 해주 최씨에서 종친회에서 초전도체에 맥신에 대량으로 투자를 한다더라. 찌라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해주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영풍정밀, 고려아연. 이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해주 최씨 문중이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세력이라면 또 이렇게 막 어거지 쓰겠어요. 그냥 여담이고, 어쨌든 이 최경철 교수의 어떤 주 전공이 뭐냐 하면요,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로 있고 이랬을 때 원래 했던 주 전공이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 이게 주 전공이다. 그러면 아까 그죠, 맥신을 만들 때 금속 표면에 불화수소나 염화수소 등을 표면 처리해서, 표면 처리는 뭘로 한다? 플라즈마 화학 증착법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맥신의 권위자가 책임질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플라즈마의 권위자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뭐다? 플라즈마 이 공법을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낸 회사, 뭐 이런 게 시장에서 또 먹힐 수도 있겠죠. 그죠? 충분히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물론 이미 확 올랐든지 재무구조가 엉망이라든지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거는 사면 안 되죠. 그런 종목을 다 빼고 찾아야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노가다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이 방송 끝나고 또 뭐 내일 휴일이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플라즈마 이 관련된 회사를 또 막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종목을 찾는 방법이다. 뭐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금요일 날 제가 어떤 계보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쭉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결국 뭐다? 맥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죠. 계보를 알고 있어야. 그래서 테마는 인문학이다.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차트 대응만 했으면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게 오를지 어떨지 뭘 어떻게 알아요?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면 이게 왜 오르는데? 이유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누가 맥심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거 동서식품, 커피 만들 회사, 그 회사를 잘못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질문. 요즘, 그죠? 요즘 주식시장이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자꾸 뭔가 하이 클래스로 가는 것 같다. 초전도체, 그죠? 초전도체에 이어서, 그죠? 이번에는 맥신이라는 또 새로운 물질이다. 근데 이거는 자꾸 그 전에 작전주는 뭐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막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 이런 걸 막 띄우고 했는데 뭔가 사회가 변하는 것 같다. 작전 세력도 변하는 것 같아. 똑똑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지금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게 오펜하이머 이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볼 때 예전에 그죠? 아바타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 아바타는 영화가 대히트를 치면서요. 주식시장에 증강현실, 그러니까 3D, AI,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테마가 붙어가 엄청나게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오펜하이머라는 이 영화가 지금 완전 세계적으로 히트 조짐이 보이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이면서도 특이하게 장난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냐? 가능성이 있죠. 왜? 지금 패턴이 이러니까. 어찌 보면요. 또 다른 어떤 원자력 이런 테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펜하이머 원래는 그 과학자죠.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죠. 이 사람은 그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그 나가사키 또 그 히로시마 원포 원자폭탄 팍 투하했잖아요.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그죠. 그 과학자이면서 어떤 팀장, 리더 이런 격이겠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게 실제 터지면서 그렇죠. 어떤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또 전쟁에 관여를 해서 자기가 만든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과정을 지켜봤겠죠. 그래서 나는 죽어간다. 인류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요. 이 영화가 또 세상에서 알려지면서 우리 세상에 핵이라는 것을 또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어요.
핵은 뭐죠? 핵폭탄이란 건 뭐죠? 핵분열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핵융합, 핵분열 너무 막 공부를 해가 다 알아듣죠. 그러면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일으키면, 그죠?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그러면 핵분열을 일으키려면 연쇄 반응을 막 일으키고,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계 질량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예, 인계 질량요. 인계 질량이란 것은 그 어떤 핵물질 있죠. 핵물질의 연쇄 반응을 막 지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 이런 거를 이제 그 인계 질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어떤 핵이라는 것을,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 기본적인 그런 거는 있죠. 우리가, 그죠, 방사성, 뭐, 동위원소, 막 이런 거 막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동위원소라는 게 뭐죠? 동위원소라는 것은 그 양자가 아니고 양성자 수가 같아가지고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그 중성자 수가 다르는 거죠. 달라서 질량과 물리적 어떤 성질이 다른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 어떤 차이라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몸무게가 똑같고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건 뭐 우리 그죠 공부 많이 했잖아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죠 핵이라는 건 뭐죠? 핵물질로 사용되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라늄이죠. 우라늄. 그러면 우라늄은 그 원자 번호, 그죠? 우리 원소 주기율표, 원자 번호 이런 거 열심히 공부. 이제는 막 뭐 하면 다 외우잖아요. 밴드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라늄만 그죠? 유죠, 유. 유인데 우라늄이라고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라늄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우라늄은 92번이거든요. 92번. 그러니까 이 92번에 뭐가 이제 어떤 양성자 수가 92에 나머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한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U, 2, 3, 4 있고, 그죠? 2, 3, 5가 있고, 2, 3, 8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U 234, 235, 238 이래 크게 자연계에는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우라늄도. 그러니까 같은 뭐 동위원소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핵폭탄을 만들고 핵물질을 만들고 여기에는 235번만 가능해요. 234나 238은 안 돼요. 근데 자연계에는 보면요. 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이 이제 우라늄 235는 한 0.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어떤 238이 거진 99%를 차지해요. 얘는 핵분열을 안 일으키면 못 일으켜요. 그리고 뭐 238에서 약간 어떤 파생되는 게 234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어떤 238은 직접 어떤 핵분열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그 어떤 원자로 안에서 있다든지 어떤 조건이 되면 얘가 우라늄이 238이 뭐 또 다른 걸로 바뀌어요. 우리 익숙한 거 있죠? 플루토늄. 제가 후쿠시마 원전은 플루토늄 저장고다 막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플루토늄 239라는 걸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라늄의 어떤 용도는 이렇다. 그런데 실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그 U235는 자연계에는 한 0.7% 이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거죠. 그런데요, 그 플루토늄, 그죠?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라늄 238은, 그죠?
어떤 이제 원자로 이런 데 안에서 조금만 생성이 되면 핵 반응에 의해서 플루토늄 이상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럼 이 플루토늄은 핵 원료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계에서 쓰이는 있죠. 그 어떤 우라늄 238. 그러니까 어떤 천연 우라늄을 이래 갖고 그걸 갖다가요. 원심 분리기라는 거는 1초에 막 500번 정도에 막 회전을 해요. 이런 원심 분리기에 넣고 이렇게 또 가속을 시키면 그 어떤 이제 238 이제 무거운 거랑 가벼운 235가 서로 각자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요. 우리가 경수로를 운영하고 입자 가속기를 생성하고 또 어떤 원심 분리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입자 가속기 안 그러면 원심 분리기 이런 기초적인 이런 과학 장비나 이런 것들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요.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핵폭탄 이런 것도 탁 만들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기초과학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면에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도 물리학, 과학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등연구단지, 이 대등연구단지도 아이러니하게 그죠? 미국이 만들어준 거죠.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가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기술을 가르쳐야 스스로가 자립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미국이 원조를 해서 저 나라가 먹고 살 수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가 먹고 살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걸 가르칩시다. 그러면 기술이라는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가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를 훑어보고 대덕에다가 대덕연구단지를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서 아직도 대덕연구단지에서 그죠? 엄청난 어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아쉽죠. 아쉽지만 현실은 진짜 그래요. 대덕연구단지에 어떤 생긴 거는 우리는 밀가루도 쌀도 통조림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은 원하지도 않은데 저거가 알아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준 거죠. 아이러니하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세상을 지배를 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리학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식쟁이로서, 그죠? 주식쟁이로서 어떤 주식만 생각하고 시세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찾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래 보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없는 예국식분도 생기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그죠? 시세를 떠나서 초전도체라는 게 진짜라고 하면 혁명이죠, 혁명. 우리나라가 산유국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저처럼 최경철 교수라는 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멋지고 대단한 분이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서 열심히 같이 찾는 거죠.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맥신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OLED, 그죠? 요즘 한참 되죠. 폴더, 접는 폰, 모니터가 꼴꼴꼴꼴 말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폰, 그런 것들이 막 세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올 때 항상 최경철 교수라는 분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연구 노력을 해서 저 물건들이 세상에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요, 긴 시간 제가 금요일날은 어떤 사고팔고 하기 바빴죠. 우리도 주식쟁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사고팔고 한다고 바쁘고 바로바로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찾아냈고 어떻게 대응한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드리고 보니까 결국은 또 공부죠. 저는 항상 그러신 겁니다. 주식은요, 테마는
인문학이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베이스, 밑바탕이 깔려 있을 때 테마라는 것도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맥신이 추가로 계속 파장이 커지면 또, 그죠? 붕어빵 이야기 하듯이 새로운 종목들이 또 급등주로 튀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맥신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상상이 되는 거죠. 최경철 교수라는 사람을 알았을 때 내가 다음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이상, 긴 시간 이래 설명을 드렸는데 마무리하고 또 휴일 편안하게 쉬시고 또 월요일 또 한번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